장관님, 예.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장관님 자녀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옷차림을 차리고 면접장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단정하게 입고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사람의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서판, 거기에 복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새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영관급 장교와 장군들이 국회를 많이 다니고 또 설명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배석하면서 조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요새 말하는 그 프리스 옷입니까? 그 보도대에 입는 게 뭡니까? 그 깔깔이 대용으로 입는 게 네. 그 지금 요새 군에서 입는 옷이 있잖아요. 외출복입니까 그게? 예. 제 눈에는 마치 그게 추리닝 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아, 네. 이 복장 군기가 그렇게 돼서야 군에서 영이 쓰고 군 기강이 확립이 되겠습니까? 일테면은 우리 저 강동길 차장이나 저 손 차장처럼 저렇게 정복을 입고 다녀야 군인다운 모습이 보이고 국민에 대한 애이지. 그 마치 그 추리닝 입고 호소면 손 찔고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깔깔이 대신에 입는 그 프리스 옷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에 대한 애이고 사회에 대한 애이니까 좀 지적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 우리 네, 우리 저 장관님, 예. 지금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규백 의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의원님이십니다. 5선 동안에 저희 국방위를 바꾸시지 아니하고 20여 년 동안 우리 군과 함께 하신 또 한기호 의원님과 함께 두 분께서는 정말 큰 기둥이신데 그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 오시고 할 때는 자랑스러운 정복을 입고 이렇게 국회를 좀 오셨으면 합니다. 다른 복장도 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오다가 보니 좀 편하게 오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국회에 한 번도 바꾸시지 아니한 의원님의 말씀이시니까 잘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소위를 참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진상 규명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 예산이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병들을 대상으로 사병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마약 진단을 하겠다. 그 키트 예산을 달라. 이거 심각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그런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냈는지 한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전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정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우리 국방부와 관련해서 국정 신뢰 회복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일 이 대통령의 군용 골프장 이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 골프장 이용하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군 골프장 이용을 시인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 골프장 논란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짓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 골프장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매사에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언론과 제보 등에 의해서 파악한 것은 어제까지는 7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총 8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8월에 2번, 9월에 3번, 10월에 1번, 11월에
두 번입니다. 특히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8월 24일 토요일 은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있었고요. 훈련 기간이었고요. 또 9월 5일은 덕산대 해병 골프장에서 했는데요. 그 직전에 국회 개원식 37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9월 7일 남수원에서 쳤을 때는 북한이 연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부양했고요. 또 9월 28일 토요일 바로 직전 날 국정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10일 토요일에는 그 바로 직전 날 11일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무인기 평양 침투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일에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날, 그래서 가장 안보 위기가 고도로 올라간 날이고 장성들로 하여금 골프를 치지 말라 엄명이 내려갔던 날인데, 거꾸로 군 통수권자는 골프장에서 여유 있게 즐긴다면 국민이 국정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군 통수권자가 칠 수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한번 이 대통령께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이 예산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국민 혈세로 전용 골프장 나다니는 카트까지 구입해가지고 골프장마다 그걸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겠습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까지 공수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 등 군 골프장 이용 시에 군 골프장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경호처에 계실 때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뉘앙스를. 국민 혈세로 원래의 변기는 뜯어내고 전용 변기를 설치해서 이른바 변기 공주라고 조롱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VIP 별장도 있고 보안과 경호가 용이한 계룡에 있는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저거는 그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룡대 골프장에다가 전용 그 별장을 만들으셔서 거기서 이제 별장에서 머무시면서 골프장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신 건물입니다. 현 대통령은 어떠냐는 겁니다. 현 대통령님은 그 휴가 때 한번 이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권자의 골프장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육군본부 근무할 때 계룡대 골프장에 대통령 전용 별장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오셨습니다. 대통령뿐이 아니라 영부인도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를 했으니까 오실 때마다 경호 업무를 제가 정작부장을 했기 때문에 경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내로남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 이거죠. 트럼프 때문에 쳤다라고 하는 거짓말. 알았습니다. 예, 예, 국정 신뢰를 실추시켰다. 알았습니다. 통제하고. 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그 예결위원회 가서 얘기한 것 중에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해야겠다.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우리 4개 부대가 나가 있는데, 우리 안기백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방위원이 딱 3번 나갔다 왔습니다. 3번 나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955명입니다. 해외 나가 있는 인원들이.
이게 통상 왜 더군다나 못 가냐면 예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파병 부대를 우리가 국정감사 끝나는 말미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셔서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 동명부대는 바로 그 동명부대에 있는 데서 한 1km 떨어진 데까지 포탄이 떨어지고 했어요. 근데 가봐야 됩니다. 남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해가 나서 몇백만 명이 지금 수해 피해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좀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방부 부대 의견 다른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항에 근급식 재료 경쟁 입찰 비율을 30에서 50으로 상향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비율을 정한 것은 우선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군부대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주변의 농민들에게 대해서 군인이 주둔함으로써 입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사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은 부대가 해체되고 나서 실제로 지역에서 모든 그 경제 활동이 아주 저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데 지금 그 부대가 빠져나가서 한 곳에서 농산물 지금 그나마 일부 군납을 하고 있는 게 이걸 또 경쟁 입찰로 바꿔서 기업들에게 주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방 지역에 있는 휴전선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이거 아주 폭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다른 것이지 이건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빼기를 바랍니다. 다음 13번에는 국방부는 국회 요구가 있을 시 탄약 소요, 확보 계획, 정비 계획, 집행 실적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요구하고 있을 시라고 명시했지만 탄약의 소요와 그리고 현황은 근본적으로 비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에 해당되는 것을 모든 탄약에 대해서 다 보고한다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규 탄약을 개발하고 전력화할 때 예산 소요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 군 업무의 보완성을 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꼭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사항하고 또 여기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국방위원들이 해외 주둔하는 부대에 좀 가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우리 군 부대가 해외에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국회 사무처 소관이고 또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조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계 기관에도 불러서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해달라라고는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잘 챙겨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우리 장병들 위로하고 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이 저는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안 들어갔으면 늘 좋은데 늘 군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7번 정도 골프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때와 장소,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날 오셨을 때 그린피 골프장 이용료는 어떻게 받았나요? 대통령님 일정이나 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꾸 공론화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활동이라 그러면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죠. 좀 창피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밝힐 건 밝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골프장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앞팀 두 팀, 뒤에 두 팀, 한 5개 팀을 비우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것을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경호 비용으로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은 대통령 개인 2명이나 또는 3명만 했다면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골프장 이런 것이 불거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지금 경찰 광역수사대가 군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저는 그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지금 군 골프장에 대한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이 그건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군 골프장에 있는 캐디나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분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 광역수사대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의도 뻔한 거 아니에요? 통신조회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 나갔는지 또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관 언론인들까지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장관이 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장관님은 막아야죠. 뭐 경찰이 예를 들어서 영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완벽한 민간 사찰이에요. 민간 골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한 개 의도는 관계관들하고 캐디분들하고 이렇게 신상 정보 갖고 가서 앞으로 너들 입 닫으라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계속 골프장에서 이럴 때 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군 골프장을 민간보다는 군 골프장을 이용해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봐요. 때와 장소와 시기와 태도가 안 맞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것 좀 확실히 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군에서 소령급 이상 방첩사에서 신상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신상을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아마 정치 성향이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왜 이것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소령급 이상 영관 장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걸 다시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경호처에 관계된 건데 아마 우리 장관님이 경호처장 때 추진한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보안 업무 규정을 고쳐서 경호처 직원들을 경호처에서 신상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경호처는 어떤 정보기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경호원들 신원조회를 신원조회를 어디다 맡긴다는 경호처가 자체로 할 수 있게 보안 업무 시행 경호처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국정원이나 또는 방첩사나 이런 데서 신원조회 기능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호처가 자체로 경호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권한을 바꾸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있을 때 그걸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사실 국방에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은 네. 장관님이 기간에 이걸 검토한 것 같아요. 제가 기간을 봤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부적절한 걸로 보여요. 이러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조회 기능을 하려면은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또 점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승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님께 질의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국정감사 때 방첩사령관 위증의 건입니다. 위증의 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회의록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고 확인을 한 결과 방첩사령관이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0월 8일 날 국방부 국정감사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과 관련돼서 김병주 의원이 왜 장관께는 보고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니까 방첩사령관이 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속기록을 보시면 신원식 장관께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엔 그 내용이 없고요. 김민석 의원께서 또 질의를 했어요. 9월 5일 속기록을 읽어보셨냐고 하니까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은 한 번 보고받은 바 없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2번 이야기했어요.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다 보고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신원식 장관과 당시 장관과 저와의 내용입니다. 속기를 뽑아왔습니다.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신원식 전 장관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께서는 그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재차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고요. 신원식 장관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근데 방첩사령관은 다 보고받았다고 두 의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보고받았다고 그리고 동영상도 받고 속기록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신원식 장관께서 보고받은 바 없다.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은 보고했고 보고받았다고 신원식 장관이 속기록에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동법 15조에 따라서 우리 국방위원회는 해당 증인을 고발하는 게 맞고요.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장관님한테 좀 물으려고. 예. 조금 전에 야당 의원이 군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고 비난을 좀 하던데 네. 그 정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게 하는 쪽이 누굽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에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야당에서부터 출발되고 여당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된 사안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7번이나 쳤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또 민감한 시기에 쳤다라는 걸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정상 외교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맥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번 친 거 중에 6번인가가 11월 6일 이전에 친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하야를 했다는 것까지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직접 모셔봤습니다. 골프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듣기로 7년간 채를 거의 안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골프를 7번 쳤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쳤고 거기에 대비해서 골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골프장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대통령 당선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친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니까 하야까지를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을 정치 공세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베 신조가 1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골프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일본의 어떤 유리점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정상들이 골프 얘기를 통해서 상당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국빈 만찬 때 아마 여러분도 또 잘 아실 겁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그 아메리칸 파이를 선곡하게 된 배경을 경호처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혹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바이든 손자가 좋아하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존 바이든, 그러니까 고인이 된 존 바이든이 애창했던 곡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연습을 사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님은 뭘 하면 사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 출발된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골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히 알고 있잖아요. 태릉 골프장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 몇 회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많이 가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늘집이 그때 당시에 증축이 됐습니다. 왜 증축했습니까? 두 분을 위해서 정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양숙 여사가 자주 가는데 거기 뭐 담배도 피우셔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 증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릉 골프장에 홀마다 사단 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왜 없어졌나라고 물으니까 권양숙 여사가 치우라 그랬대요. 사단 마크가 거기 왜 세워졌습니까? 최초 골프장이 만들어질 때 각 사단별로 그걸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영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골프 친 거와 관련해서 가장 선봉에 서서 공격하고 있는 모 의원이 있어요. 내루는 안 부리고 적반하장입니다. 군단장 할 때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다 까고 싶지만 까지 않습니다. 주말에 현역 때 마치게 돼 있죠? 네.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익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국익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더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황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도 골프 칠 때 특히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지 강원도나 충청도에 홍수가 났는지 뭐 이게 다 따지거든요. 강원도에 이게 비가 많이 온 게 제가 주말에 골프 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도 아주 조심하고 저는 뭐 거의 아예 안 가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께서 이런 걸 당연히 이건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인 바이블이고 ABC거든요.
그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 혹시 무슨 중요한 중대한 국내에 사건이 있고 있으면 이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주변 참모들부터 그렇게 건의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추미애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골프 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건 문제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8월, 7월부터 골프를 치신 거를 트럼프 대통령 취미, 그럼 뭐 해리스 부통령 그 후보의 취미도 다 뭐 연습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부터 당선될 거라고 미리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뭐고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로 바뀌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한미일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러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건 어떻게 전략도 아니고 이거 학습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익을 위하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 취미 골프 저도 제가 지난 정부에 있었지만 골프 외교로 해가지고 골프로 아베 총리가 골프 외교를 해가지고 성과를 얻었다는 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골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안 되는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치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뭐 대통령 골프 친 거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조국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사안 같아서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종두 의원님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하셨단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발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뭐 장관님께서 아실 수는 없는 얘기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미리 시켰다라고 이제 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랬다고 전제하면 통상 용산 대통령실 운영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리스 당선도 가능하다고 보면 해리스 당선을 예상하고는 뭘 연습하셨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해리스 당선을 예상해서 해리스 당선자 측의 취미와 등등을 고려해서 무슨 연습을 하셨는지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즉 골프 일정을 잡는데 시기와 장소 등이 문제가 돼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대통령 골프 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예상해서 골프를 쳤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쳤을 때 그 시간마다 다른 군 장성들은 골프를 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명령 또는 지시가 내려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상해서 같이 골프 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모든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운영인은 아닙니다만은 해리스 당선 예상을 안 했는지 해리스 당선 예측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무슨 연습을 또는 준비를 하셨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국방위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골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준과 여유가 있으십니다. 대통령의 골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품격이나 수준에 맞는가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찾아보니까 145회 골프를 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 골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의 휴일이나 휴가는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 또한 대통령의 개인의 권리이고 휴식을 해야 될 당연한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휴식이나 휴일까지도 우리가 좀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했었을 때 군에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비상대기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긴박하거나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통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여야가 함께 같이 한번 운동도 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국가 경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